1993년 4월 테니스 스타 모니카 셀레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건도 이러한 현상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테니스 경기 도중 관람객 하나가 스탠드에서 뛰어내려 셀레스의 등에 칼을 꽂았다. 모니카 셀레스와 경기 안전 요원들은 바로 그런 사고를 염려하고 있었다. 그 당시는 세르비아의 만행에 대한 비난이 세계적인 뉴스로 부상하였고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계 사이에 내전이 한창이었기 때문이다. 세르비아 태생이었던 셀레스는 그 사건이 있기 수개월 전부터 정치적인 공격과 생명의 위협에 시달려왔다. 여행할 때에는 가명을 쓰고 비행기 예약을 몇 번씩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변장까지 하고 다녀야 했다. 그래서 암살자가 덤벼들었을 때 모두들 그 행동이 셀레스의 고향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관련되어 있으리라 짐작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다. 셀레스를 공격했던 빈테르 파르체는 정치적 혹은 인종적인 주장을 내세우려는 과격 테러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는 오로지 열성적인 스포츠 팬이었다. 셀레스를 죽이려고 작정했던 것도 아니었다. 다만 상처를 입혀서 그녀의 라이벌, 그의 고향 출신 선수이자 그 전에 셀레스에게 패한 바 있었던 스테피 그라프를 1등으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었다. 다시 말하면 수세기에 걸친 인종 갈등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조차 모니카 셀레스에게 해를 끼치지 못했지만 스포츠의 힘은 모니카 셀레스를 상처 입게 한 것이다. 콜롬비아의 국가대표 축구선수 안드레 에스코바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94년 월드컵 경기가 열렸을 때 그는 실수로 자책골을 넣고 말았다. 그 자살골로 인해 미국팀은 승리하였고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콜롬비아는 예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리고 2주일 후 고국으로 돌아온 에스코바르는 레스토랑에서 2명의 사내에게 총격을 당하여 즉사하였다. 그 사내들은 그 총격이 그의 실책에 대한 처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유명한 작가인 아시모프는 우리는 같은 갑이면 우리와 성별이 같은 쪽을, 문화가 같은 쪽을, 그리고 고향팀을 응원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응원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그들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우리를 대신하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그들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를 의미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열광적인 스포츠 팬의 행동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할 것이다. 스포츠 게임은 단순히 즐기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스포츠는 곧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팀의 승리에 지대한 공헌을 한 선수들을 애지중지하며 고향팀의 패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나 감독, 그리고 심판에게 그토록 모질게 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향팀의 승리를 통해 우리의 우수성을 누구에게 증명하려는 것일까? 물론 그 첫 번째 대상은 우리 자신이지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수하다는 것을 경기 결과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성공하면 비록 우리가 그들의 성공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공적인 위신이 향상된다고 연상의 법칙이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사례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를 승자와 연결시키고 패자와 분리시켜서 보다 긍정적인 우리의 모습을 타인에게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는 전략은 매우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전략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명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스포츠 경기에서 고향팀이 승리하면 TV 중계 카메라에 비춰진 관중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을 높이 쳐들고 우리가 1등이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들 관중의 언어 선택이다. 관중들의 환호는 그들이 1등이다 도 아니었고 우리의 팀이 1등이다 도 아니었다. 관중들에 의해 선택된 대명사는 경기에서 승리한 팀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의미하는 우리였다. 그러나 고향팀이 패배했을 때의 관중의 반응은 전혀 딴판이었다. 고향팀의 패배에 우리는 꼴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관중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고향팀이 패배할 때는 그 팀과 자신과의 거리를 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대신 그들이 대명사로 등장하게 된다. 나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통해 그 사실을 증명하였다. 나는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몇 주 전에 있었던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미식 축구 경기 결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학생들 중에서 절반은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승리한 경기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패배한 경기를 설명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들의 설명은 녹음기에 녹음되어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나타난 현상은 아리조나 주립대학이 승리한 경기의 결과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학생들은 우리가 휴스턴 대학을 17대 14로 이겼습니다. 라거나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반면에 패배한 경기의 결과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학생들은 그들과 경기의 결과를 더욱 멀게 하는 그들이 미주리 대학에 30대 20으로 졌습니다. 라거나 점수는 기억나지 않는데 그들이 졌습니다. 라는 식의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승자와 연결시키고 패자와 분리시키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목표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 학생의 다음과 같은 말이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이 30대 20으로 졌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그는 화가 난 목소리로 불쑥 덧붙이기를, 그들 때문에 우리가 전국 챔피언이 될 기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통한 대리적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욕망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아무리 인정한다 해도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의 사례에서처럼 그 정도가 훨씬 심하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의 생각에 맞다면 그들은 일명 광적인 스포츠 팬인 동시에 성격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형편없이 낮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의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열등감은 스스로의 성취를 통해 자부심을 고취하기보다는 타인의 성공을 자신과 연결하여 자신의 자부심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취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가장 전형적인 기법은 남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방법이다. 내가 그 친구하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식으로 자신을 성공한 유명한 사람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또 다른 형태의 연상 기법은 이미 성공한 사람과 자신을 연결시키는 대신 자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특별히 여자들에 의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신의 자녀를 연예계의 스타로 만들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쳐대는 일부 극성 어머니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성공한 남자의 배우에는 아내의 감춰진 눈물이 있다는 식의 사례들도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비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인 진출 욕구가 강한 여자들은 자기의 남편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출세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욕구를 대리로 충족시키고 있다. 의사의 아내들도 남편의 명예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회적인 욕구를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고백하고 있다. 미국 최고의 의사들이란 책을 저술한 페카네는 그의 리스트에서 탈락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수많은 편지를 받았는데 이들 편지의 대부분은 의사들이 아니라 그 부인들이 보내온 것이었다.